네, 겨울옷은 넣고 봄옷은 다 꺼내셨죠. 그리고 집 안에 곳곳에 청소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보이는 청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한번 청소해낸다면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모아는 독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 내 몸의 청소를 하는, 저도 청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화면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제 예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심장 약하신 분들은, 심장 약하신 분 주의. 네. 이렇게 뜨죠? 화면이 뜨고 있네요. 볼게요. 제가 이랬습니다. 네. 좀 인상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때 그 오른쪽 사진 보시면 굉장히 좀 우울해 보이는데 저날 정말 행복했던 날이에요. 네, 행복했었고 이때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제주도에 놀러 갔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앉아보라 하고 포즈를 취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일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날 저에게 보내왔다라면 이날에 이 사진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삭제 당했겠죠.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이 사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존의 가치가 있는 사진이네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다시 보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사진. 네. 친구들하고 같이 연말 파티를 했던 사진이에요. 너무 용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저 동그란 얼굴에 모자까지 쓰고. 그리고 그 옆에 하루방은 또 제주도 갔던 사진인데 엄청 이쁜 척 하면서 찍었어요. 그리고 이쁘다 하면서 찍어 주셨어요. 네. 사람 참 푸근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저는 저 때도 너무너무 예뻐지고 싶었고 살이 빼고 싶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때 정말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답니다. 그 지금의 저를 한번 최근의 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최근의 제 사진이에요. 네, 어때요? 네, 날씬해 보이죠? 요즘에는 보정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보정을 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사진이었을 때는 70kg였어요. 70kg를 50kg대로 보정하기라 사실상 힘들겠죠. 그래서 이건 무보정입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날씬해 보이려고 노력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각도도 좀 조절하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제 모습, 최근의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미니스커트도 한번 입어보기도 하고, 올 블랙으로 저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찍어보기도 하고, 맨 끝에 사진은요, 사실 저기가 백기정 리더님 집이거든요. 네. 백기정 리더님이 정말 말라깽이였을 때, 지금도 너무 날씬하지만 말라깽이셨을 때 입었던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입어보라고 해서 집에 놀러 갔을 때 한번 제가 그냥 입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라깽이 때 입었던 옷이 저한테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업어올 뻔했어요. 저 옷을. 그냥 가지고 올까 하다가. 네. 지금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바디 했던 결과거든요. 보여드릴까요? 70.8이었어요. 2월 18일 날, 20년 2월 18일 날 제가 결심을 하고 인바디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 2월 18일 날 시작했어요. 18일 날 시작했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눈에 정말 놀라운 것은 내장 지방 레벨이죠. 16레벨이었어요.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높은 레벨이었거든요. 도대체 저는 무엇을 먹고 살았던 걸까요?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나름 건강을 챙긴다고 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정말 먹거리가 정말 엉망이었나? 진짜 제가 몸을 비워내지 않으니까 계속 뭔가 쌓인다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계속 쭉 해나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한 7개월 정도 되는 과정들이네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그램은 3주 프로그램이지만 3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체중이 이때는 14kg 감량이 되었고 근육은 0.3 올랐네요. 체지방도 15kg가 내 몸에서 나간 거죠. 체지방이. 네, 놀랍죠? 체중은 14.3인데 체지방은 15kg 나왔죠. 지방 레벨이 10레벨이 떨어졌다는 거. 저는 무엇보다도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내장 지방을 10레벨 내렸다는 거. 자, 이건 최근에 저의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보면 지금 체중이 거의 변동이 없죠. 54kg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요가 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거의 1년 넘었죠. 2월 18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1년 넘도록 요요가 오지 않고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고요. 체지방량을 한번 보실까요? 체지방량은 14.2죠. 그 전에 건 체지방량은 15.6이었어요. 체지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이 성공 사례를 통해서 리더님들과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건 스위치온 다이어트예요. 3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3주 동안에 예전에 저의 통통했던 사람 좋아 보였던 그 통통했던 모습이 미니스커트를 입을 정도의 날씬함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3주 만에. 하지만 3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준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 그것을 3주 동안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요. 이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쉽고 빠르다. 쉽고 빠르다. 쉬워야 돼요. 다이어트는 절대로 힘들면 안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다가 실패하고 성공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쉽고 빠르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건강하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디톡스를 하고 하는 이유가 건강해지기 위해서죠. 그래서 부작용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어. 하지만 탈모를 얻었어. 그런 분 많이 계시지 않으세요?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어. 하지만 피부 처짐을 얻었지.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담 없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했던 이유가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디톡스는 3주에 80만 원대 정도를 하죠. 더 이상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40만 원대 가격으로 저희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동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다. 네, 확실합니다. 네, 체지방 감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대로만 한다면 체지방 감량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살이 찌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살이 왜 찔까?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은 살이 정말 과연 빠질 수 있을까? 연예인들처럼 맞죠? 죽을 만큼 운동하고 죽지 않을 만큼 먹는다면 정말로 살이 찌지 않을까? 평생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살이 찌는 이유는 따로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을 잡지 않으면 평생 동안 우리는 살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장난 체지방 조절 시스템을 켜라 했죠. 우리 몸은 지금 체지방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나신 분이 있고 고장나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면 다시 스위치 온, 그 스위치를 켜기만 한다면 살이 빠질 수 있는 거죠. 건강하게. 요거는 제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그거는 내가 의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1도 낮추고 싶다고 1도로 낮추고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 몸은 36.5도를 항상성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체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체중도 적절하게 유지되는 건강한 사람을 보면은 주변에 있으시죠? 나랑 똑같이 삼겹살 먹고 고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나만 찌죠. 그분은 찌지 않죠.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칼로리를 따져서 먹지도 않는데도 일정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수저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하지만 외식이나 회식을 하느라 과식을 할 때도 있고 바쁘면 끼니를 거르기도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듯이. 그래서 본능적인 시스템을 내 의지로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내 의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정말 먹고 싶은데 의지를 참아야 되는 그 의지를 내신 적 진짜 많으시죠? 근데 그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의지를 불태워도 안 되는 이유가 되어 있죠. 이게 상향 조정된 세트 포인트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체지방을 조절하는 이 시스템을 돌려놓는다면 체지방을 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줄에 보시죠. 망가진 조절 시스템을 되돌리지 않으면 체지방은 뺄 수 없다. 그래서 스위치 온, 그 체지방을 조절하는 그 시스템을 스위치 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스위치 온 다이어트의 첫 번째 목적은 호르몬의 정상이에요. 호르몬의 정상.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듯이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 것들도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호르몬, 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지, 그만 나와야지 되지 않죠. 이 먹는 것 또한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호르몬, 우리 비만을 쫓을 수 있는 두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적당히 먹었을 때, 아, 배불러 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뇌에서는 이제 그만 먹어 이렇게 한다 하죠. 이제 그만 먹어. 이 정도면 충분히 먹었어. 지방은 이제 충분해. 그만 먹어 하는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렙틴 신호를 계속 보내지만 밑에 있는 글자 한번 보실게요. 렙틴 분비량은 많은데 분비량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렙틴 분비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 먹어라는 소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 먹어 하고 있지만 뇌에서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배가 안 부른 것 같아. 렙틴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고 착각해서 지방을 더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내는 신호들을 계속 무시해서 그래요. 그만 먹으라고 했을 때 그만 먹어야 되는데 나 좀 더 먹고 싶은 거죠. 입이 너무 맛있잖아요. 마음은 뇌는 알겠어. 명령을 내려서 알겠지만 그 맛있는 그걸 참지 못해서 계속 먹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젠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죠. 렙틴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너무 강하죠. 먹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이 호르몬을 이겼답니다. 옆에 사진 보면요. 렙틴이 감소하게 되면 렙틴이 감소하면 그만 먹어라는 소리가 작아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물 섭취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방세포가 저장이 더 많이 되죠. 근데 렙틴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렙틴 호르몬이 많아졌어요. 먹지 말란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음식물 섭취가 억제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몸에 지방이 쌓일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렙틴이 감소되면 배고픔을 느껴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거가 비만을 쫓는데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왜 세트 포인트가 상향 조절되었을까요? 했을 때 렙틴 호르몬이 나와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둬야 할 호르몬이 있다. 바로 렙틴 호르몬이다.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도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체중이 비교적 일정한 사람이 건강하기도 해요. 들쑥날쑥한 사람들보다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 시스템이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이 찌는 사람은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체중이 올라가는 걸까요? 그런 걸까요? 네, 아니에요. 렙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비만할수록 렙틴 분비량도 많아져요. 이상하죠? 렙틴 분비량이 많다고 하면 식욕이 억제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렙틴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더 안 먹어야 되죠. 몸에서는 그렇게 호르몬을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렙틴이 고장났기 때문에 계속 먹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렙틴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스위치 다이어트의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호르몬은 인슐린이에요. 자, 렙틴과 인슐린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에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야지 흡수가 되겠죠. 음식을 먹고 포도당으로 쪼개지면 이것이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요. 아무나 이 포도당을 가지고 우리 세포 속으로 넣어주지 못해요. 단 하나의 호르몬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되어야지 포도당을 쑥 가지고 세포 속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되어 있죠.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적당히 먹었으면 적당히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고 또 남을 수도 있겠죠. 적당히 남으면 이 남은 당은 어디로 가냐면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요. 이건 우리가 비상사태 때 쓸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저장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혹시 음식을 못 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장해 놓는 거죠. 너무 똑똑하죠, 우리 몸이. 이 정도만 되면 정말 다행인데 우리는 더 먹는다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돌아서서 또 먹고 계속 배가 고프시죠? 그래서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도 계속 분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인슐린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당들은 혈액으로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들은 어디로 또 저장이 되냐면 지방으로 모두 저장이 돼요. 그전에는 글리코겐이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 몸이 비상사태 때 쓸 수 있는 거지만 지방으로 차곡차곡 저장해 놓는 것은 어때요? 우리 뱃살 보세요, 저도. 그 뱃살로 저장을 해 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먹어서 살이 찌신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저항이 된다는 거죠. 인슐린이 저항을 한 상태가 되면은 먹는 남아나는 포도당들이 모두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뱃살을 왜 빼야 되나 한번 볼까요? 복부 주위의 지방은 독성 지방이에요. 독성 지방. 몸의 지방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는데요. 뱃살 주위의 지방은요,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심장 질환과 고혈압, 심장마비, 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요. 이 뱃살 때문에 우리 배둘레에 비례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좀 심각한 뱃살이에요. 뱃살만 줄여도 병의 반응 극복할 수 있다. 네, 지금 나의 배를 한번 보시겠어요? 배를 한번 잡아보세요. 잡히시는 거 진짜 많죠? 네,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왜 다른 데는 다 꺼지는데 배는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배가 올라와 있죠. 누웠는데. 자, 그래서 배에 지방이 끼면 인슐린 저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인슐린이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인슐린은 몸에 지방을 저장하라고 계속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뱃살만 늘리지 않아도 당뇨 환자들의 절반 이상은 병을 극복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은요, 심장병과 뇌졸중, 고혈압 등의 위험이 높으며 암이나 치매 이런 것도 질병에 굉장히 영향을 보여요. 뱃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바퀴의 살처럼 연결된 다른 질병들에 걸릴 위험을 없애거나 적어도 줄일 수 있다. 그 요령은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그 증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 원인 제거는 뭐라고요? 뱃살을 없애는 것. 뱃살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슐린 저항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아시겠죠? 스위치온은 저희가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호르몬, 렙틴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의 정상화를 시키는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3주 동안에 하는 겁니다. 이 3주 동안의 끝이 아니라 3주 동안의 시작이라고 했죠. 자, 첫 번째 1주차를 보면요. 3일 디톡스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프로틴 식사를 하게 되고요. 점심 때는 일반식과 영양제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저는 3일 디톡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아마 안내해 주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잘 받으셔가지고 3일 디톡스를 하셔야 될 분, 또는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건강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3일 디톡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의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했던 그 가장 큰 저는 이유를 저는 3일 디톡스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시는 분들은 모두 3일 디톡스를 제가 하자고, 그리고 잘 해내시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노벨상을 받은 안티에이징 비법입니다. 네, 노벨상을 받은 안티에이징 비법이 3일 디톡스에 숨어 있어요. 자, 궁금하시죠? 3일 디톡스를 하게 되면 정말로 늙지 않는 안티에이징의 비법이 있을까? 자, 3일 디톡스, 3일 동안에 음식물 섭취를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72시간이죠. 72시간 내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밝혀내서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오토파지라고 되어 있죠. 72시간 단식을 통하면 오토파지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데 자가 포식이에요. 오토, 스스로를 파지,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 세포가 우리 세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해독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고 있죠.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에 의해 유명해진 오토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옆에 보면 오토파지 기능이 원활한 세포 되어 있어요. 세포 스스로 독소와 노폐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는 병든 세포들을 청소하고 싶죠. 너무 청소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몸에는 지금 세포들이 시들어간 세포들도 있을 것이고 암세포처럼 생기지 말아야 될 세포들도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독소들로 인해서 우리 세포들이 공격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어쩌면 시들시들하고 병든 세포들이 그 세포들을 청소하고 싶어서 우리가 스위치온을 하고 다이톡스를 하고 디톡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몸 스스로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이것이 바로 오토파지라는 거예요. 72시간 단식을 통한. 자,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는데 기차의 원료가 다 떨어졌어요. 꼽혀되어 있죠. 기차의 원료가 다 떨어졌다면 이게 질주하는 기차는 끝까지 가야 돼.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을 태워서라도 기차는 달리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을 태울까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태워내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세포들이 살기 위해서는 시들시들한 세포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세포, 시들시들한 세포는 없어지고 우리가 있어야 돼. 튼튼한 세포들은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세포 청소를 하는 것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자, 이분이 얘기했죠.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일본의 그 생리학자예요. 이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소 3일 이상의 금식은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와 대항하는 면역세포의 핵심인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그 밑에 보면 단식은 몸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일정 기간 금식을 하면 줄기세포의 새로운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한다. 제일 밑에 보면요.
굶기 시작하면 몸은 비상 체제로 돌입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고 이 에너지 저장을 위해 당과 지방 및 불필요하고 최소된 면역 세포를 상당한 상당량 분해해 우리 몸을 청소한다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설명했죠 앞에서. 그래서 청소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음식물 섭취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는 이 3일 디톡스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마다 다르다고 했죠.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일 디톡스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프로틴이는 단백질이죠. 단백질과 클린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선한 야채와 채소, 단백질식의 식사를 하게 돼요. 프로틴을 먹고 그 다음에 점심때는 일반식과 영양제를 먹는데요. 이 3주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탄수화물, 저는 제로 식단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탄수화물 제로 식단을 했었고 제가 관리하시는 분들도 탄수화물 제로 식사를 하시게 했어요. 탄수화물을 제로 시켰고 그리고 많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제. 이때는 정말 입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우리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소, 특히 인공 독소는 대체로 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지방 조직을 찾아 들어박힐 것이다. 그래서 지방 비율이 높은 두뇌가 주된 목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독소의 주된 목표는 어디라고요? 두뇌라고요. 왜냐하면 독소는 어디에 쌓인다고요? 지방에 가장 많이 쌓여요. 그래서 지방층이 두꺼우신 분들은 독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건강만 위협받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 두뇌가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해? 그냥 굶으면 안 되나? 안 돼요. 왜냐하면 독소를 우리 몸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독소를 빼낸다는 것은 장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그리고 두 번째 간의 해독을 해내는 것이 우리 몸에 완벽한 해독을 해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을 클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에 좋은 음식들과 식이섬유, 유산균을 많이 먹어줘야 되겠죠. 그럼 간은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해독을 해내요.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양소입니다. 1단계, 2단계를 거치거든요. 1단계는 지방에 있는 독소를 사실상 빼내는 작업을 해요. 그 빼내기 때문에 원래 독소보다 독성이 더 강해질 때도 있다 되어 있죠. 왜냐하면 차곡차곡 쌓였던 이 지방이 한꺼번에 흘러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2단계는요. 이렇게 흘러나온 이 독성을 중화시키고 수용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지방은 지용성이죠. 그것을 수용성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상상외로 진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장으로 보내서 소변으로 쏙 빠져나와야지 이 해독 작용의 여행이 끝난다고 하죠. 이 과정 속에서는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고 항산화제를 꾸준히 공급해야 된다 돼 있어요. 다른 무기질과 비타민, 영양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해독작용이 안전하게 일어난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양소를 충분하게 넣어주는 것은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비만인 사람과 정상 체중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먹는 양도 차이가 있을 거고 음식의 종류도 차이가 있겠죠. 예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먹는 양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배고 부를 때까지 먹고 때로는 정말 정신줄 내려놓고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전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예전의 반의 반도 안 먹는 것 같아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음식의 종류도 달라진 것 같아요. 음식의 종류는 예전에는 입에 당기는 음식을 무조건 다 먹었다면 지금은 생각하고 먹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으니까 그 다음 날에는 조절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활동량, 근육량도 모두 맞는 말이에요. 정상인과 비만인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 상태예요. 비만한 사람은 영양 과다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많이 먹고 영양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그 반대로 비만한 사람들에게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많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이 된다는 거예요. 비만은 질병이라고 하죠.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질병이거든요. 반드시 아니 비만 자꾸 비만이라니까 제가 비만이었거든요. 근데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비만이신 분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클린해지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비만을 탈피하고 싶어서 탈출하고 싶어서 했었기 때문에 비만이라는 단어가 왠지 착착 달라붙네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영양제는 챙겨 먹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주 동안에 먹게 된 영양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소들이에요. 저는 사실 이 3주 프로그램을 할 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양소들을 매일매일 꾸준히만 넣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살 때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3주 동안에 이 영양소를 먹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비워내는 그런 습관들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한번 쭉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종합 비타민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WX가 들어가고요. 아세로라C, 비타민 C는 우리 뱃살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예요. 아세로라C, 코큐텐은 세포가 힘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오토파지, 자가 포식을 할 때도 힘 있는 세포들이 힘이 없는 세포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세포에게 힘을 더해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인 코큐텐을 먹습니다. 비타민 B 플러스는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굉장히 좋아요. 두뇌 영양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비타민 B 플러스는 간의 해독도 도와주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나 디톡스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먹는 먹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소 부족해질 수 있는 걱정들을 할 수 있어요. 가장 걱정을 해야 돼. 우리 여성들은 가장 걱정해야 될 영양소가 바로 저는 칼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함께 있어야지 흡수가 잘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몸에 영양소가 딸리게 되면은 칼슘 같은 경우에는 뼈에서 빼오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30대든 또는 20대도 골다공증이 생기는 분이 많으시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칼슘을 뼈에서 빼오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요 금액은 작은 거 한 통이에요. 딱 3주 동안이거든요. 근데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대용량으로 저는 드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평생의 뼈 건강을 좌우하는 시기가 우리가 폐경이 오기 전까지 시기잖아요. 그래서 칼맥딘은 반드시 우리가 3주 동안도 많이 먹어줘야 되지만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그런 영양소예요. 자, 프로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 100개예요. 별표 100개. 그래서 우리가 평소보다는 음식물을 제한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그것을 조절하는 것 또한 이 프로틴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빠지지 않는 것 또한 프로틴이 하는 역할이고요.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이 프로그램에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영양소가 바로 프로틴이에요. 호르몬을 조절하지만 호르몬의 원료도 되죠. 그래서 이 프로틴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장할 때도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GMO가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콩 단백질로 된 이 프로틴이 있어서 저는 정말 온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상 주고 싶은 프로틴이에요. 내 사랑 프로틴.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장도 디톡스 해야 되죠. 장애인 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을 다스리지 않으면 디톡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뿌리와도 같죠. 유산균과 식이섬유 이렇게 필요합니다. 바디큐 쉐이크는요. 식사 대용으로 한 끼에 영양을 모두 다 넣은 식사 대용으로 좋은 쉐이커까지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근데 개별마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달라요. 개인마다 지방의 그도 다르고
얼마나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셨던 몸무게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 개별마다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그 영양제들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양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스위치온에 필요한 영양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지금 스위치온으로 성공을 하고 다이어트 성공을 하고 계속 이제 클린식을 식단을 제가 유지를 하면서 1년 넘게 저의 몸을 유지하는 걸 보고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정말 요요가 없네? 요요가 없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3분 정도 사례를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분은요, 49세 남성분이시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세요.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날렵하고 할 것 같고 왠지 근육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죠? 우리 선생님들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태권도 하시는 관장님들도 배 나오신 분들이 있던데 정말 거기 보내시는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보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체육 선생님인데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그래서 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혼자 의지로서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살도 빼고 싶고 50이 되기 전에 건강했던 몸으로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저랑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남편분이시거든요. 저를 보고 건강해진 저를 보고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3일 디톡스도 하셨고요. 제가 비상식량은 조금씩 챙겨드립니다. 견과류라든지 약간의 비상식량이라 하니까 너무 재밌죠? 그런 챙겨드리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지켜내셨어요. 80.3이었고 74.2인데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몸무게는 6kg 정도 감량하셨고요. 골격 근량은 스위치온을 하게 되면 어떤 다이어트든 근육량은 처음에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이제 평소의 식단으로 돌아갔을 때 몸무게는 유지되거나 더 떨어지면서 근육은 그때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몸무게가 체중이 내려갈 때는 근육도 약간의 손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근육도 함께 올라갔었어요. 이분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지방이 5kg 빠졌어요. 대단하죠. 체중이 6kg인데 체지방이 5kg 감량했어요. 거의 체지방만 빠진 거죠. 그리고 내장 지방이 1레벨 내려갔죠. 6에서 5로. 6에서 5로 내려가는 거가 1레벨밖에 안 내려갔어? 아니에요. 이 내장 지방은 내려가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16레벨에서 6레벨 내려가는 게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어요. 6에서 5 내려가는 거는 엄청 힘들 수 있거든요. 많이 없는 것에서 1레벨이 떨어졌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평생 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본인의 몸이 좋아지는 거가 너무 느껴졌어요. 그리고 와이프분이 계속 자기 몸에서 냄새나 이 얘기를 계속 했대요. 자기가 자꾸 다니면 냄새가 나 했는데 본인은 본인이 채취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스위치온을 하면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몸에서 냄새가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이 남편분이 예전에 빨아놨던 옷, 입었던 옷 있죠. 빨아놨던 옷을 냄새를 맡아보니까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지? 빨았다니까. 빨아낸 옷 중에서 그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이런 냄새가 났었구나를 요즘에서야 이제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가 빠지니까 향기로운 몸도 얻게 되네요. 네. 자, 이분은 40대 여성이고 주부예요. 많은 다이어트를 실패했어요. 저를 만났을 때도 언니 저는 100만, 110만짜리 이것도 하다가 실패했고요. 이것도 하다가 실패해서 이것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 속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3일 디톡스를 얘기를 했었고 굶는 거는 정말 자신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잘 지켜내셨어요. 그리고 언니 너 너무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본인 스스로가 신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점점 정상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몸은 정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스위치온이 되어서 이분 스스로가 쉽게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체중이 6kg 정도 빠지셨고요. 체지방이 5kg 감량되었고요. 이분은 내장지방 보기보다 다르게 10레벨이었어요. 10레벨이었는데 지금은 7레벨로 떨어졌죠. 3레벨 떨어진 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우리 뱃살만 줄일 수 있어도 어때요?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분은 정말 날씬해지셨지만 건강한 몸을 갖게 되셨어요. 지금도 계속 클린 식단을 하고 계십니다. 탄수화물이 먹고 싶지 않다고까지 얘기하세요. 이분 처음 제가 만났을 때 굉장히 달달한 달달구리 커피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매일매일 그것을 한 잔씩 꼭꼭 드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너무 걱정됐거든요. 저렇게 당 섭취가 많은데 과연 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절대로 드시지 않으시고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하세요. 커피를 드시면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있고 많은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아가씨 몸이 될 때까지 계속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거를 지금 줌을 보고 계실 거거든요. 네,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은 네, 이분은 폐경 직전의 50대 여성이세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항상 저를 만났을 때 제가 항상 이제 좋은 말을 이제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울해 하셨어요. 우울하고. 그래서 먹는 거 스트레스를 해소를 굉장히 하셨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시고 나서 살이 급격하게 찌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온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번 물어봤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지 못했는데 제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기보다 언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스위치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수시로 뭘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많이 안 먹는다고 하는데 기준이 다 다르겠죠. 저는 이 스위치온을 통해서 기준을 알게 된 거예요. 먹어도 되는 식단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공부 시간을 지켜야 되는 그 시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시로 너무 많은 음식들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1일차 중에 낮 12시 40분에 전화가 오셨어요. 낮 12시 40분이면 1일차 지나지도 않았어요. 아침 먹고 점심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죠. 너무 걱정됐어요. 1일차부터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화이팅 화이팅 해서 제가 비상식량 견과류라든지 우리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죠? 콤부차. 콤부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콤부차 다이어트 너무 좋잖아요. 콤부차 쓰러져가는 다이어터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차잖아요. 그래서 콤부차도 챙겨드리고 해서 어쨌든 3일 디톡스를 잘 지켜내셨어요. 그래서 당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셨던 분들은 약간의 어지러움증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셨고요. 체중이 3.7kg 감량했는데 체지방이 3kg 감량했어요. 배가 쏙 들어가셨더라고요. 내장 지방도 2레벨 감소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이분이 우울함이 덜해졌다는 거예요. 피부도 맑아지고 배도 들어가니까 활기를 찾으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표정도 너무너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뻐지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지금 이분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서 또 계속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원하는 그런 건강해지고 이쁜 그런 몸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이분도 파이팅 드립니다. 제가 식단을 얘기했을 때 점심엔 일반식을 드신다고 했죠. 이런 식단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점심 때마다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3주 동안 클린 식단을 하는데요. 야채와 단백질 위주 식단. 건강함이 기준이 되는 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음식 외에 다른 것을 먹었다. 가공된 음식을 먹었다. 그럼 그거는 나를 건강하지 않게 하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먹는다면 건강한 삶을 정말 보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드시고 영양제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면 정말 건강한 100세는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단이 네, 기준이 되시면 됩니다. 저도 같이 했거든요. 함께 하는 동안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토마토, 두부, 달걀,
제 위에 있는 건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가 다 있네 보니까. 네, 청양고추 사랑해요. 그래서 저의 다이어트를 정말 위로해주고 달래줬던 음식이 청양고추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스위치온은 정말 저의 호르몬을 정상화시켰다는 것이 저는 정말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요요로 인해서 아까 그렇게 인상 좋았던 그 사람보다 더 인상 좋은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뻔했는데 제가 몸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스위치 온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 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지금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정리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니까 대청소 한번 하세요. 내 몸의 대청소. 그래서 이 청소를 하게 되면 피부도 예뻐지고 뱃살도 들어가고 독소도 빠지고 몸매도 예뻐지고 옷 입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사진도 너무 찍고 싶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해서 어쩌면 우리 여름에 함께 비키니 입을 그런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함께 하면 더 쉽고 재밌게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 인생샷 한번 찍어보자. 비키니 입고 인생샷 한번 찍어보자.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사진을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네. 와우! 네, 이런 거 너무 탐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신다면 더 재밌고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